인터넷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정보에 바다에서 건강 정보를 찾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찾아 헤매는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수미는 최근 들어 건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하고 허리까지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가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는 자기 진단을 내리기로 하고 인터넷을 켜 검색창에 문제의 증상을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클릭한 링크는 연예인도 애용하는 다이어트 비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수분 섭취를 극도로 줄이고 특정 식단만으로만 살아가는 유명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던 그 방법은 수민에게 큰 매력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그에게는 유지하기 힘든 식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민이 방문한 페이지는 하루 5분 투자로 10년 젊어지는 비법이라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운동기구를 홍보하고 있었고 가격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에서 본 후기와 전후 사진은 놀라운 변화는 약속하고 있었죠. 잠시 구매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건강 관련 온라인 포럼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경험과 팁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정보들은 상반되어 있었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정 비타민이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피로가 만성피로 증후군의 징후일 수도 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수민은 불안해졌습니다. 모든 정보가 유용해 보였지만 수민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검색을 멈추고 건강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아쉽지만 검증된 정보를 얻기 위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수면 시간과 식습관을 조정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민은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수민은 인터넷의 건강 정보가 꼭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더라도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민의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적 바쁜 도시의 한복판에는 늘 피곤해 찌든 삶을 살던 한 청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야근의 연속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모임, 끝없이 정신을 소모하는 스크린 사용으로 인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겨우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자 민수의 몸은 점차 무겁고 피곤해졌고 매사에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새로운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기 수면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특정 시간에 숙면을 취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체내 생체 리듬을 동시에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곤 해소에 그치지 않고 면역 체계 강화, 기억력 향상, 정신건강 개선 등 놀랄 만큼 다양한 면에서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민수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자신을 위한 아침 루틴을 만들어 6시에 일어나는 것이 민수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초반에는 몸이 익숙해지지 않아 힘들기도 했고 이전에 늦은 밤 생활 습관이 다시 자리 잡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꾸준히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 나갔고 그 결과 몇 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변화는 아침이 주는 상쾌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껴졌던 무거운 피로감 대신 상쾌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업무 집중력도 크게 향상되어 전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효율성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민수에게 점점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는 더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의 정신건강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면이 규칙적으로 자리를 잡자 그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달리기를 시작하고 식단도 결점을 찾아가며 더 건강하게 바꾸면서
몸속 에너지가 이전보다 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민수는 조기 수면의 영향력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한결 건강해진 자신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필요한 삶을 사는 대신 남는 시간을 더 유익하게 활용하며 스스로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자신감에 불을 붙였고 민수는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작은 습관 변경이 그에게 준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 조기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역시 내일의 민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건강과 날씬한 몸매를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항상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친구로부터 다이어트 성공의 비결이 담긴 5가지의 비밀 팁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팁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민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막연히 살을 빼야지라는 생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3개월 안에 10kg 감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식단 관리였습니다. 민호는 식단이 다이어트의 70%를 차지한다는 말을 듣고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건강한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집중하고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점심 도시락을 싸서 직장에 가져갔고 외식할 때도 메뉴를 꼼꼼히 살펴보며 건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민호는 일반적인 헬스장에서의 힘들고 지루한 운동 대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해본 끝에 러닝과 자전거 타기가 가장 자신의 성향에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러 나갔고 매일 아침에는 동네 근처 공원을 러닝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자기관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동안 민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리한 폭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고 명상과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팁은 지속 가능성과 꾸준함입니다. 민호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결과가 아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체중계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과 몸의 변화를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 방식에 완전히 스며든 5가지 비밀 팁 덕분에 민호는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하였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생활 습관의 변화는 더 이상 순간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이제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의 분주한 삶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 스트레스는 인간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스트레스는 인간이 포식자를 피하거나 위험한 적과 마주할 때 즉각적인 위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빠르게 돌아가 보더라도 스트레스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 유발 원인과 영향은 사회와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요구사항이나 위협에 대한 자동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인지할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방출하여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하며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감각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유용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다르게 작용하고 조용히 그리고 파괴적으로 신체에 피해를 줍니다. 현대의 삶은 요구가 많은 직업, 불안정한 관계, 경제적 압박 또는 소셜미디어 존재 유지의 압박 등 스트레스 요인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몸은 여전히 이러한 심리적 위협에 대해 수천 년 전 신체적 위협에 반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해결 없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이는 신체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영향 중 하나는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하여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 내 염증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심혈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대사장애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간에서 혈당을 방출하게 하여
혈당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면 이는 인슐린 저항을 초래하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식습관을 변화시켜 과식하거나 불량한 식습관을 초래, 대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은 면역계에도 깊게 미칩니다. 단기 스트레스는 면역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이를 억제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은 면역 기능이 억제되어 감염과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병원균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인 림프구의 효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소화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통, 설사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을 통해 음식을 이동시키는 규칙적인 수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정신건강도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순환과 몸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상태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는 컨센트레이션, 기억력, 의사결정, 능력 등 뇌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이러한 건강 문제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건강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전략으로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연습,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건강한 식단 유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학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함에 따라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삶의 여러 도전을 처치할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현대 생활에 항상 존재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전략을 사용하여 이를 관리하면 개인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균형을 추구하고 자기관리를 우선시하는 데 힘을 주며, 이는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위협을 평가하고 생존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던 것과 같습니다.